안녕하세요.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. 됐어요 이제? 네, 마음에 들어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, 구독자분들. 왜 그래요? 네. 제가 썸네일에 이끌려서 이렇게 왔답니다. 정말로 이 썸네일처럼 진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? 사실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것보다도 실제 피해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지급하는 쪽,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,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치료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박상이나 경추염자, 요추염자,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. 일단 위자료는 15만 원. 그 다음에 통원을 다녔으니까 통원을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겠죠? 그때 이제 교통비가 발생을 합니다. 이 교통비는 8,000원 정도가 되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2주 동안 한 열흘 정도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위자료 15만 원, 교통비 8만 원 해서 고합 한 23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보험사에서는 이 23만 원보다 절대로 낮은 금액을 주면 안 됩니다. 이 지급기준상에 있는 거고요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23만 원 뿐만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비용이 또 있어요. 바로 병원 치료비인데요. 고객이 치료를 받은 병원에도 치료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. 열흘 정도 병원을 다녔으니까 여기를 한의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7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CT나 MRI 같은 것도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40만 원 정도는 더 추가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이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, 지급해야만 하는 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 23만 원에다가 병원 치료비 뭐 70만 원, 검사 비용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133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. 이건 결국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기도 해요.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질 않았어요. 그만큼 그럼 치료비가 나가지 않게 되고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만큼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금액을 다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보험사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병원 치료를 갔을 때 이 정도 비용은 발생할 테니까 보험사에서 굳이 병원에 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차라리 이 금액을 나한테 주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아요?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빠르게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죠. 그 조기 합의 말씀하시는 거죠? 빨리 합의하는 거. 신속 합의인가? 네, 조기 합의가 맞고요. 뭐 신속 합의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. 그러면 계산상으로는, 이론적으로는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. 이 사람이 실제로 병원을 가게 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사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 모든 피해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. 나도 130만 원 주세요. 나도 130만 원 주세요. 이렇게 되면은 보험사에서는 나갈 금액이 훨씬 많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계산한 금액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보상 담당자, 보험사 직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 그렇게는 못 나가고요. 뭐 지금 사고 나신 지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? 그냥 치료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.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어도 이런 계산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. 라고 이야기하는 것. 그리고 내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상 직원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금액 제시를 해봤자 내가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지 노출이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하기보다는 직원으로부터 제시를 받는 것, 그리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좀 알고 있다. 나 그렇게 호구가 아니다. 이런 느낌을 보험사 직원한테 주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역시. 나 잘 알아들었어.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없어요? 과실이나 다른 보험상의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조기 합의 그리고 합의금 많이 받는 거 뭐 이런 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거,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사실 후유증이나 이런 거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지난 영상에서도 사실 몇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앞으로 치료받을 기간을 정하는 것, 사실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.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직원이다 어떤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향후 치료 받을 일자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결정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치료받을 기간을 정하는 것,
교통사고 피해자가 정한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. 어쨌든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의하는 당사자,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입니다.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 몸 상태를 보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정도 치료는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피해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된다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. 주변에 교통사고 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고링크 유튜브 영상 소개를 해주세요. 그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